네, 169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국회의장님 주선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습니다. 당장 합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합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데이터 3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노위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탄력 근로제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까지 시급한 과제입니다. 검찰개혁, 선거개혁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검찰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이런 정신을 선거법을 개혁하면서 반영할 것인지 이제는 정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의 대답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당은 어제 국회 개혁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뜻대로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이제 중대한 결심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국회 혁신에 나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혁신할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회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핵심 국회 개혁 방안은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개혁 방안은 먼저 당력을 집중해서 입법을 끝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의사 일정과 안건 결정을 시스템화하겠습니다. 국회 한 번 열고 법안 한 건 처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이 비정상적인 국회의 현실을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무조건 때가 되면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논의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콧 중독, 상습적 파행을 끝내겠습니다. 둘째, 막말을 영구 추방하고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끝도 없는 막말 정치가 국회를 국민의 질시와 또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막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내겠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의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회의 문턱을 개방하겠습니다. 이러한 국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 밖에도 국회 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확정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던 비정상 국회는 20대 국회로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국회를 21대 국회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합니다. 미국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0년대부터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상호 호혜를 원칙으로 함께 분담해 왔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따져서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나서서 한국은 값진 동맹국이라면서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한미 양국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균형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주권국의 입장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걱정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 의회에 우리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야당 지도부에도 호응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충격적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 보고서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책은행 임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외국계 은행인 바클레이즈 은행에 채용 청탁했다고 합니다. 청탁의 대가는 수조 원에 이르는 채권 발행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이를 통해서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이 해외 부패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서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런 때 국책은행 임원들이 자녀 채용을 대가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사적으로 운용했다니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감독당국의 범죄를 파헤치기 전까지 우리 감독당국은 이런 범죄 행위가 벌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런 채용 비리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는 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번에 채용 비리가 드러난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가려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또한 해당 국책은행을 포함해서 관련된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소관 상임위에서 이러한 실상을 꼼꼼히 따져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조정식 정치기 의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처구니 없는 예산 삭감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그간의 예산 심사 전례를 감안했을 때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부 예산이 난도질 당한 사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대내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제출안보다 오히려 증액된 사례도 최근 10년 동안에만 3차례나 있었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비상식적인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의 근간을 허물어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IMF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까지 나서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또한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성을 핑계대면서 시대착오적인 작은 정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세계관이
200년 전 야경 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일반 정부 부채 비율 D2가 OECD 국가 평균 1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난 9월 말 기준으론 국가 채무가 전달에 비해 오히려 3조 5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재정이 건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예산 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 무민입니다. 특히 작은 정부론의 원조라 할 미국과 영국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서 각종 재정 확대 프로그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국가도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때를 쓸 작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계기로 대화와 협치의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심사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만 앞세울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 당면한 경제 현안 대처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증액도 마다할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자치분권 확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경우 중앙재정에 비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7일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지방재정 집행을 90% 이상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동회의를 통해 지방재정 집행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재정 집행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수시 배정 등 기재부 및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고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집행 사전 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 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사회 인재양성 전략과 방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의 급변 등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 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사람 투자 10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사람 투자 인재 양성 협의회를 구성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선 사람 중심의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해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교원 양성 체계 개편, 의료 인력 지원 확대 등의 3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1 학년도부터 대학 내 미래첨단학과 정원을 매년 8,000명씩 추가로 증원해 10년 동안 관련 인력을 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력 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양성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혁하고 의료 분야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발표된 사안의 추진과 관련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사람 투자 10대 과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현안 발언입니다. 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시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개정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8월 우리 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법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법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자동차와 인공지능, AI 등의 신산업 분야에도 기업 활력 제고법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지원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이 추가되었고 2월 결성금 100% 공제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법 시행으로 신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 가속에 필요한 추가적인 법과 제도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데이터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 관련 중점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함께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 또한 서두르겠습니다. 야당 역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종성 부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네. 라떼이조스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지금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기성세대가 쉽게 내뱉는 말, 그리고 자신의 일방적인 기억에 청년의 현재를 대입하려는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자아상이 담긴 말입니다. 청년 그리고 청소년 세대를 관통하는 심리가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내일 모레 수능인데 망치면 어쩌지? 이 정도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뤄놓은 것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주로 이런 고민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더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한다. 겨우 그 정도로 결혼은 어떻게 하니? 바로 기성세대가 심어놓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능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다시 불안한 미래 앞에 섰습니다. 수능을 보는 모든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안에 힘겨워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로합니다. 이제 정치가 사회가 청년을 위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못 가도 부끄럽지 않게, 좋은 회사 못 가도 충분한 삶을 살게, 여건이 없어도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게 젊은 세대의 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떼 이즈 호스가 아니라 라떼 이즈 나싱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이 할 노력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재윤경 부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네, 최근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성북구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다문화 가정의 50대 아버지와 6세 4세대 아들 2명이 아내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극단적인 사건 대부분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즉 생활고로 인해서 빚 문제가 있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 등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채무를 진 다중채무자들이 422만 명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중채무자 1인당 빚 평균이 1억 2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발생한 빚,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야 되는 빚 돌려막기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끔찍한 현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형 고금리 대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에 2020년보다 확장된 예산으로 복지, 주거, 양육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예산 정책 간담회의 발언들을 보면 513조 슈퍼 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 등 일단 깎고 보자는 예산 발목 잡기의 태도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조라는 상한선을 제시하고 예산 규모를 그에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묻지마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 활성화가 더딘 상황에서는 서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더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복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월세 부담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복지 예산,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아동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산,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인구 감소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축소되는 지역을 위한 생활 SOC 예산 등 이런 예산 등은 정쟁에 의해서 발목 잡힐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이라도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깎고 보자는 발목 잡기를 중단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끝내기 전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방금 전 재윤경 의원께서도 이 땅의 서민들을 위한 그 예산 편성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읍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년 전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로 해서 언론의 비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0%간 넘은 수준의 통과 처리율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18대는 한 60% 내외가 처리율을 보였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간 넘은 수준의 그 법안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데 저희 국회에서의 대표적인 상임위는 운영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운영위는 원내대표단이 모여 있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책임 주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이 가장 꼴등의 법안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보위가 있긴 있지만 정보위야 워낙 첨예한 부분들이 많고 법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국회 운영위는 민생과 관련된 국가 운영과 관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참담한 심정이 2018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 의사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가 정보위하고 운영위입니다. 정보위는 아마도 곧 잡게 될 것 같은데 운영위는 지난번 국회 파행 사태 이후에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7년을 하면서 지금 8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여당 시절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2년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야당에서 했는 야당 시절을 보내왔는데요. 야당 때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과연 우리도 그랬나? 이게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최소한 의사일정을 안 잡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8대, 17대에 의원을 해봤던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는 또한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없었고요. 뭐 국회가 전체가 파행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사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상임위 내에서의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 이런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행위인데 정말 기자분들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자분들께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양비론적 시각에서 쓰잖아요. 근데 이번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양비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하루라도 하자는 거고 하나라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순수하게 타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좀 진실되게 한번 양비론을 떠난 국회가 왜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 파행도 아니죠. 파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국회가 되고 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자분들께서 좀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 주시고 그런 거를 비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법안이라도 통과되고 민생 법안이라도 통과되고 예산안이라도 마무리 짓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하는 역시 언론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자분들께 호소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